19페이지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과 위험을 동반하는 기상현상을 악기상이라고 말하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뇌우, 집중호우, 우박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악기상들의 주요 특징을 보게 되면 대체로입니다. 이러한 악기상들은 일기도에 표시되는 고기압, 저기압보다는 규모가 작아요. 규모가 작아서 일기도에 잘 표시되지 않고, 그 다음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 기간이 매우 짧아서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불과 몇 분 만에 사라져버리는, 따라서 정확한 예보가 어렵다입니다. 결론적으로 정확한 예보가 어렵다, 악기상은. 그 이유는 규모가 작아서, 두 번째는 시간이 짧아서. 그 다음에 뇌우, 우박, 호우 세 개를 묶어서 이들의 공통점이라 하면 강한 상승 기류, 대기가 불안정, 그리고 불안정할 때 생기는 구름은 저군형 구름, 이러한 것들이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강한 상승 기류가 생기는 이유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 가열. 두 번째, 온대 저기압, 태풍 열대 저기압, 저기압일 때. 세 번째, 전선 중에서 특히 한랭 전선에서 강한 상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 산맥 등의 영향을 받을 때,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는데, 특히 3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냉각 아니에요. 가열될 때 강한 상승이 될 수 있고, 고기압이 아니라 저기압일 때, 그 다음에 온난 전선보다는 한랭 전선일 때 강한 상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장마 전선 등일 때 강한 상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뇌우를 봅니다. 뇌우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 정난운,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발생한다 이거예요. 다 3개 다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그림, 뇌우의 발달 단계, 이 3개의 단계를 딱 눈으로 팍 스캔을 해요. 우리 어렸을 때 플래시카드 보듯이 팍! 찍었어요? 첫 번째 단계를 뭐라 그래? 적은 단계. 두 번째, 성숙 단계. 세 번째, 소멸 단계입니다. 적은 단계, 첫 단계는 상승 기류만 있고, 두 번째는 상승과 하강이 공존하고, 세 번째는 하강 기류만 있다. 그 다음에 다시 첫 단계, 적은 단계는 비가 내리질 않아요. 뭉실뭉실 구름이 성장하고 있을 때, 그러다가 비가 왈칵 쏟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때가 성숙 단계이면, 이때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아주 강한 비가 내릴 때 쏟아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에서? 하강 기류가 있는 곳에서. 그 다음에 소멸 단계에서는 약한 하강일 때 약한 비가 내린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게 뭐가 있냐면, 여기 0도씨라고 표현되어 있는 점선이 있는데, 상승 기류가 있는 곳에서 위로 볼록, 상승 기류가 있는 곳은 위로 볼록이지만 하강이 있는 곳은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여기는 하강 기류만 있으므로 아래로 볼록으로 점선이 그려져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선을 긋고, 같은 높이로 선을 긋고, 여기를 가, 여기를 나라고 했을 때, 가, 나 2개의 점이 있다. 어디가 더 따뜻해? 가가 더 따뜻하죠?
가는 지금 0도 시선보다 아래, 따뜻하다, 영상. 그에 반해서 나는 0도씨보다 위니까 영하의 기온. 그래서 자, 점선으로도 온도를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다. 대륙권은 위가 더 차가우니까. 이렇게 세 개의 단계가 있음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호우. 시간과 공간 규모의 제한 없이 많은 비가 연속적으로 내리는 것을 호우라고 그러고, 어느 한 지역에, 좁은 지역에 단기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을 국지성 혹은 집중호우라고 한다. 이렇게. 자, 근데 이때 집중호우 또는 호우라고 하는 기상학적 분류 기준이 있는데, 자, 한 시간에 30mm 이상의 비가 오거나 하루에 80mm 이상의 비가 오거나 연 강수량의 10% 정도의 강수가 내릴 때 이것을 호우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는 조건은요, 모두 이거나야. 그래서 한 가지의 조건만 만족이 되어도 호우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비교적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린 것을 집중호우라고 한다. 여기서도 역시 가열되거나 전선, 강한 상승기류, 정난운, 집중호우가 된다. 아까 적은요, 뇌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좁은 지역에 머무르면은 집중호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주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여름철에 주로 잘 나타난다. 이렇게 충분히 되죠? 그 다음에 우박. 우박은 아주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서 아주 높은 0도씨 이상의 상공에서 구름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물방울이 아니라 얼음알갱이로 되어 있어. 빙정. 근데 이게 무거워서 떨어지려고 했는데 상승해서 올라가 버리고 그 구름 속에 들어있는 물방울들이 합쳐져서 얼어요. 또 떨어지려고 했는데 또 밀어 올려. 그 과정에서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면서 물방울이 성장하여 얼음알갱이가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이게 결국에는 상승 기류보다 무거워지면 떨어져 버린다. 그것을 바로 우박이라고 한다. 자, 그랬을 때 대체로 우박은 크기가 쌀알 정도보다 살짝 큰 정도? 따라서 맞아도 괜찮지만 그래도 우박이 떨어질 때는 맞지 않는 게 좋다. 가끔 큰 것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큰 것이 떨어질 때도 주먹만한 것이 떨어진 경우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그런 거 맞으면 죽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박은 겨울, 한 여름에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잘 발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겨울철에는 강한 상승이 되기 어렵고 정난운이 만들어지기 어렵고 추우니까 상승하기 어렵다. 가을에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매우 더운 여름에는 떨어지는 과정에서 녹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여름에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특히 우박의 피해는 가을철 과수농가에 큰 피해를 줍니다. 제값을 받고 출하를 하려고 했는데 추석 맞아서 근데 우박이 떨어지는 경우는 크게 그냥 눈물 난다는 이야기예요. 순간적으로 그 찰과상에 흠집이 났을 때 상품성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황사. 아주 중요합니다. 황사. 자, 그랬을 때 황사는 가장 심각한 때가 언제 심각하냐? 자, 발원지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 상공으로 올라간 다량의 황토나 작은 모래먼지가, 자, 여기서 상공으로 올라간다. 그건 저기압에 의한 상승기류. 나중에 이거 제가 따로 써야 되겠어요. 저기압에 의한 상승기류로 상공으로 올라간다. 그 다음에 상층의 바람, 그게 뭐요?
편서풍입니다. 아주 빨라요. 그리고 이동하다가 우리나라로 이동해 와서 떨어지는 현상, 고기압, 하강 기류로 그 흙먼지가 떨어지면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거야. 자, 말하자면 여기가 이렇게 지면이 있다. 이쪽이 발원지이다. 그럼 여기가 저기압이 되어서 상승기류 그리고 상공으로 이동한다. 편서풍으로 이동, 상공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하강, 고기압, 이동성 고기압. 봄철에 양쯔강기단. 그림이. 황사의 긍정적 역할도 있네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폭설이 있는데, 폭설. 자, 겨울철, 폭설. 이것도 앞에 했던 뇌우, 우박, 호우 등과 거의 같아요. 다만 겨울철에. 그랬을 때, 자, 이것도 강한 상승기류, 대기가 불안정했을 때 잘 발생합니다. 근데 폭설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가 있냐면, 폭설에는 기단의 변질로 시베리아 쪽에서 황해를 지나오는 동안 하층 가열과 수증기후 공급으로 우리나라 중서부 지방에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다. 이번 주말, 내일 엄청 추워질 거라 그러네. 내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눈이 올 수 있겠다. 지금 내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 눈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자주 눈을 물어봤구나. 아마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울 거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이요? 내일. 오늘 밤에 확 추워질 것 같아요. 곤란한데? 응? 곤란한데요. 곤란해요? 굉장히 곤란해요. 왜? 어디 가기로 했어? 새벽에 집 가는데. 어? 막 1시, 2시에 집 가는데. 괜찮아. 뛰어가면 되지. 자, 폭설했을 때 당연히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교통장애 생기죠. 교통대란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눈이 많이 와서 쌓이게 되면 눈 무게에 의해서 건물 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농가주택 같은 경우, 노후화된 주택이랄지 비닐하우스 같은 농가에서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 눈 무게로 인한 붕괴 사고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파, 강풍, 자, 그 다음에 폭염, 이것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이 폭염에 의한 사망 사고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소리 없는 침묵의 살인자라는 그런 별칭이 붙었어요. 언제부턴가 갑자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반항의 흔적이 조금 있어. 손톱 밑에 막 흙이 막 있고 막 해가서 뭔가 좀 반항한 듯한 흔적이 보여서 연쇄살인마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분석하는 프로파일러 있죠.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범인에 대한 것을 한번 경향성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피해자들에게서 공통점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자살까지 할 정도,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조차도 판단할 수가 없어서 그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은퇴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폭염 피해였어요. 사람들이 산책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덜하지만 외국의 경우는 인적 드문 곳이 되게 많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폭염에 쓰러졌는데 아무도 안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기어가다가 의식이 조금 있어서 기어가는데 결국은 기력을 잃고 그대로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런 경우가 꽤 많았는데 이게 연쇄살인범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더위에 대한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도 기온이 32도 이상 넘어갔게 되면 좀 쉬기도 한다 그래요. 예전에는 좀 덜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너무 기온이 높으면 훈련도 쉰다. 이렇게. 그리고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역시 조심해야 돼. 원래 농사꾼들은 한여름에는 농사를 잘 안 지어. 언제 지어? 밤중에 새벽에. 그리고 낮에는 놀아요. 근데 이제 주말 농장 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하게 일한다고 낮에 일하다 큰일 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학교에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자,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해수의 성질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어요.